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사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 이 육성 녹음 때문에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시사인 편집위원인 주진우 기자가 오늘 아침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명태균 씨가 구명을 위해서 공천 개입 증거가 될 음성과 문자를 넣은 USB를 5개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했고 명 씨 부인이 구치소 접견 가서 이제 명 씨한테 조선일보 기자가 용산에 전달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명 씨가 굉장히 놀라는 반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측에서는 지금 전달은 하지 않았다, 메신저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또 그 조선일보 해당 기자가 주진우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이 전달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용산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추측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좀 아직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실이 없었다고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떤 내막이 좀 더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선일보 폐간을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계엄 이후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작년 12월 말에 탄핵 소추가 의결된 그렇죠. 뒤 뭐 이렇게 네, 얘기하고 그 있어요, 시점을 시점은? 그렇게 특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와 이 대통령 부부 사이에 무언가 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봐야 될 핵심은 조선일보 그 기자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이 파일의 존재는 보고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일이 있다. USB로 파일이 있고 그게 조선일보에 전달됐다라는 걸 김 여사가 알고 경로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렇다면 이제 남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선일보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보도를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김 여사의 핵심적인 공천 개입 증거와 녹취와 메시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보도할 법한데 왜 그걸 보도하지 않았느냐가 남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뭐 보도의 공익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 그 법적인 처벌을 운운하면서 조선일보는 이제 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명 씨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인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또 핵심은 왜 김건희 여사가 언론사 폐간을 운운하는가? 이 질문이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남기는 해요. 도대체 어떤 언론관을 평소에 가지고 있길래 그것도 김건희 여사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굳이 특정 언론사를 찝어서 폐간을 운운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건 일단 그 파일이 조선일보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경로를 한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고 근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파일을 매개로 해서 무언가 어떤 거래를 시도한 것인가? 이런 의문까지 들 정도로 그렇지 않고서야 조선일보에 이렇게 강한 불쾌감을 갖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더 밝혀질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보도 과정을 보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시점이 한 7월부터 시작된 우병우 관련 보도였거든요. 네. 근데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보도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조선일보가 그럼 그 보도를 왜 했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청와대와의 정치적 딜이 깨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나갔고 그걸 계기로 박근혜 정부와 조선일보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면서 탄핵 정국으로 갔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간에서. 지금도 그런 측면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언론관이라는 것은 글쎄 그분이 언론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폐간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마 개인적 사감이 담긴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서 나온 얘기지 본인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만큼 나는 지금 조선일보에 대해서 분개하고 실망하고 뭐 화가 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붕괴하고 화가 났을까요? 그건 뭐 이제 추측의 영역인데 네. 조선일보가 중간에서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 또 뭐 대통령실과 어떤 식의 어떤 막전 막후에 딜을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오해를 살 정도의 행위가 있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선일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의 위상이 걸린 문제니까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네, 그러니까 밝혀져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의 존재는 알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USB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단 보도를 안 했죠. 그 USB에 담긴 내용을 갖고 충분히 보도할 수 있는데 보도를 안 했고 그 존재를 알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쥐고 있으니 이 용산 측에 뭘 요구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요구가 있었는지,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협상과 대화와 거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저는 좀 밝혀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의 상황으로는 폐간이라는 것을 운운할 정도로 악감정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뭔가 숨겨진 내막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입장은 명 씨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아서 기사를 쓸 수 없었다는 게 조선일보 입장입니다. 근데 명 씨 측 남상건 변호사가 이제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서는 언론사가 보도를 해야 하는데 보도도 하지 않고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한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어제 취재진 만나서는 조선일보가 알리바이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알리바이라는 말이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명태균 씨는 지금 자막 나가는 것처럼 조선일보가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는 거잖아요. 네. 자신은 조선일보가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달을 했다고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마 다른 정치적 사안들이 흘러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은, 조선일보는 실제로 명태균 씨가 놀란 것처럼 대통령실에 이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건 당연히 언론으로서 그러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이 과연 뉴스로 나갔을 때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독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사인가를 우리가 일종의 뭐 팩트체크나 뭐 데스킹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일단 보도를 지금 조선일보가 직면한 거는 이 USB를 받고도, 그러니까 보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보도를 해야 하는 내용인데 언론으로서 보도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명태균 씨가 연락이 안 됐다느니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일종의 뭐 알리바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 씨의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내막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는 이 뭐 보도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USB의 내용에 대해서 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식의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조선일보 측에서는, 저는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이 해명을 보면서 약간 입장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 측 변호인에서 계속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 명태균 씨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 조선일보의 알리바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금 명 씨 때문에 우리는 보도를 못했다, 그리고 뭐 전달할 생각 없었다,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이 사안의 전말이 좀 더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 조선일보의 책임이 대두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 전에 무언가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걸어두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2016년 과정과 데자뷰가 됩니다. 왜냐하면 2016년 7월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TV조선에서 최순실 씨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장면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보도가 되지 않다가 2016년 9월에 한겨레에서 김의겸 당시 기자가 최순실 단골 안마 마사지 센터장이 K재단, 미르재단의 뭐 이사장이 됐다라는 기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최순실 관련한 게이트가 시작된 건데, 그때 김의겸 기자가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TV조선은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취재하려고 하는 골목골목에 TV조선이 이미 지나갔다. 훑고 갔다. 훑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TV조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빨리 보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좀 다른 매체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조선일보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느 부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 다른 각도로 조금 틀면 이 누군가와 통화를 한 걸로 그렇죠. 보이는데, 네. 그리고 이제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조선일보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전달하기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이 나는 폐간에 목숨을 걸었어 정도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시점을 보면 12월 뭐 중순 이후일 것 같은데 12월 말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의 사적 통화와 사적 문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쵸. 그 상황에서도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 있어요, 분명히. 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당 대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이렇게 깊숙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당히 부적절하죠.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선거 전에도 이런 게 문제가 돼갖고 정말 부인으로서 내조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도 큰 부담이 됐었던 거고. 근데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개인적으로. 뭐 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과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런 그 개인적인 행위 이런 것들 뭐 부적절한 게 많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아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쓴 책에도 네. 그 본인이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비대위원장 포기하라고 이제 대통령실 비서관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작 문자는 김건희 여사가 어우 잘못했다 미안하다 네, 계속 오해했다고. 오해했다 그쵸. 계속 하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한 전 대표도 저서에서 아 이거 공식적인 루트로 왔으면 이게 비공식 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어서 이게 완전 당이랑 분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분께서 이거를 피하 구분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엮여있든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과 김건희 여사와의 문제는 완전히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가 아까 말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공천 개입과 관련한 의혹이 있다면 직접 수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지금 뭐 폐간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법적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부분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가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뭐 지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탄핵 재판이라는 어려운 상황까지 몰려 있는 게.